아버님,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걸어 다니는 현금인 줄기 취급과 무관심뿐. 심지어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한 순간에도 그들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팔아버리고 내 남은 인생을 뜨겁게 만들어줄 한 사람과 함께 떠나기로. 70평생의 희생의 마침표를 찍고 제2의 인생을 선택한 한 남자의 기막힌 반란.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심의 빌딩 숲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족의 경제 브레인이자 만능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은퇴 전 대기업 재무팀장으로 수십 년간 몸담았던 경험은 그를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로 만들었다. 이른 아침 그는 아들의 사업, 자금부터 손녀딸의 학자금까지 가족의 모든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어두웠다.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는 제 계좌로 좀 넣어주세요. 지민이 학원비도 나가야 하고 제 회사 회식비도 빠듯하네요. 며느리 박수경 씨가 거실을 지나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강태식 씨의 아들인 강준서 씨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준서 씨는 늘 그랬다. 아버지를 걸어다니는 ATM 정도로 여기는 듯한 태도는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식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했다.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준비하고 아들의 체력을 위한 건강즙을 챙겼다. 정작 자신의 식사는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35년 동안 이어진 습관이었다. 아버님, 저번에 말씀드린 베란다, 배관 수리 말이에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물이 새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태식 씨의 귓가를 스쳤다. 마치 가정부에게 지시하듯 그녀의 말투에는 조금의 존중도 없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강태식 씨는 문득 거실의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허리 숙여 일하는 모습, 늘 긴장으로 굳어있는 얼굴. 그는 과연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10년 전 병원 이사장 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해였다.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환자들의 존경은 그에게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때 준서 씨는 정말 기뻐했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사셨네요.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36살, 결혼 3년 차였던 아들은 전세를 전전하다가 그가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글썽였었다. 아버지,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지민이도 있고 아버지 혼자 계시기도 적적하실 텐데. 그 말에 선뜻 그러자고 했었죠.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산 지 6개월도 안 되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정 능력과 노하우만이 가족에게 필요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점차 희미해져갔다. 안타깝게도 그의 꼼꼼한 재정 관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노후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그의 노후 자금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때였다.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보게 된 한 광고. AI가 분석한 미래 유망 코인 원금 보장. 고수익.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 채널의 뉴스를 위조한 듯한 영상과 함께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한노인지원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간 강태식 씨의 눈이 번뜩였다. 평생 금융 전문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놀랍게도 그 정교한 위조 영상은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노후 자금이 불어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그를 외면했던 가족들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지워주는 듯 했다. 그는 홀린 듯이 광고 속 링크를 눌렀다. 그리고 눈앞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지금 가입하면 100만 원 추가 수익 보장 이라는 문구가 번쩍였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불안한 노후에 대한 막막함. 그 모든 감정이 그를 무모한 유혹 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거의 입금 버튼을 누를 뻔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오랜 금융 직감은 마지막 순간에 경고음을 울렸다. 너무 쉬운 돈은 없다. 평생을 금융의 정글에서 살아온 그의 경험이 마지막 끈을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잊고 지냈던 옛 직장 동료 김상철 부장이었다. 태시가 요즘 노인들 등치는 가상자산 사기가 극성이라더라. AI로 뉴스까지 위조한다는데 절대 속지 마라. 상철의 말이 그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아차 싶었다.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았던 자신이 허무하게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회한이 밀려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는지를.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삶은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이 순간 강태식 씨의 인생 70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상철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맙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사기 조직의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그의 은밀한 준비가 시작된 것은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집이었다. 강태식 씨는 한 달 전부터 몰래 집을 내놓았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이 하얀 소파와 대리석 식탁, 그리고 추상화 가득한 거실. 모두 그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시킨 대로 매일같이 청소하고 관리한 덕분에 집값은 놀랍도록 올랐다. 10년 동안 몸담았던 대기업 병원에서 받은 상패들은 여전히 박스 안에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올드하다며 거실에 걸어두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으니까? 이제 그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 했다. 아니, 이 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다. 아들 대회는 해외여행 중이었다. 감성 충만 여행 시작. 이라는 며느리의 SNS 게시물 속에서 강태식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그가 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휴대폰에는 며느리의 문자가 쉴 새 없이 도착했다. 아버님 빨래 넣으셨어요? 제 식물에 물 주셨죠? 비싼 거라니까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아버님 저희 여행 가서 서운하신가요? 다음엔 같이 가요. 그 말에 강태식 씨는 속으로 웃었다. 다음이라 다음은 없을 거야. 10년 동안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으면서.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있다. 걱정 말아라. 그 후로 그는 몰래 속초를 다녀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었죠. 5억이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였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아버님, 전망 하나는 끝내주죠. 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그가 원하던 딱 그 크기였다. 큰 방은 서재로, 작은 방은 손님방 겸 취미실로 쓸 생각이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독서도 하고 다시 붓을 잡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다. 이제는 그가 좋아하는 꽃들을 키울 수 있겠죠. 봉선화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또박또박 서명했죠. 계약을 마치고 속초시장을 둘러봤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 나물 파는 할머니들 모두 정겨워 보였다. 아저씨 여기 오징어 정말 싱싱해요. 오늘 막 잡은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활기차게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한 여인과 마주쳤다. 깔끔한 차림에 세련된 단발머리,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미자 씨였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온기로 가득했다. 어머, 아저씨도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딱 봐도 낯선 얼굴이네.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강태식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여기 살려고요. 방금 집 계약하고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네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저도 혼자 사는데 여기가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아요. 미자 씨의 말은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강태식 씨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설렘을 느꼈다. 시장을 나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미자 씨가 그의 옆에 앉았다. 아저씨, 저도 옛날에는 남편이랑 바닷가에 살고 싶었는데 혼자 이렇게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자 씨가 그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강태식 씨는 잠시 숨을 멈췄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미자 씨 앞에서 그는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제 꿈을 이루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 씨가 살포시 웃으며 말했다. 잘 오셨어요, 아저씨. 우리 친구예요. 그들은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했다. 70년 인생에 다시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다. 속초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작은 모텔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잠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고 아침 시장에 들러 회를 사 먹고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그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새벽 정말로 해돋이를 보러 나갔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장관이었다. 마치 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강태식,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 천안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아들 내외가 돌아올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그의 손에 들린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굳건한 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강태식 씨는 마트로 향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 손녀 지민이가 좋아하는 새우를 샀다. 마지막으로 해주는 저녁이니까 최고급 재료로 골랐죠. 정육점에서 갈비를 고르면서 생각했다. 병원 조리실에서 일할 때는 매일 수백 명분의 고기를 손질했었죠. 환자들의 영양을 생각하며 정성껏 조리했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달랐다. 그가 만든 음식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 인사 한마디 듣기 어려웠죠. 요리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내일 아침 이사짐 센터가 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가 집이 팔렸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난리가 날 거였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돌이킬 수 없었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와, 집이다. 지민이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까맣게 탄 얼굴이 건강해 보였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재밌게 놀다 왔어?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아버지 잘 있었어요? 준서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집 깨끗하네요. 잘 치워주셨네.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치 검사하듯이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이 씁쓸했죠. 저녁 준비했으니까 먼저 먹어. 와, 갈비찜이다. 할아버지 요리 최고. 지민이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버님, 이번 괌 정말 좋았어요. 리조트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아버님도 다음에 같이 가요. 비행기 타는 것만 빼면 정말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 강태식 씨는 속으로 웃었다.
다음이라 다음은 없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설거지는 내일 할게요. 잠깐 할 말이 있어. 강태식 씨의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는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 씨가 물었다. 앉아. 다들 앉아봐. 며느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다. 뭔데요? 우리 정말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가 와. 네? 이삿짐 센터요? 준서 씨가 눈을 크게 떴다. 내 짐 사서 속초로 갈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초는 왜요? 집 팔았어. 계약도 끝났고 한 달 후에 나가면 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 집을 왜 마음대로 파세요? 며느리도 흥분했다. 너희가 살 집?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내 집.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 너희 집이 되는 거야? 준서 씨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다고? 난 10년 동안 생각했어.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난 그냥 공짜 만능 해결사였잖아. 준서 씨가 발끈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그렇게 취급했어요? 언제냐고? 매일이었어? 아침 차려라, 재정 관리해라, 집안일 해라, 지민이 돌봐라? 내가 뭐야? 가정부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도와가며? 너희가 날 도운 게 뭐가 있어? 내가 사기당할 뻔했을 때 걱정이나 했니? 이제 각자 살자. 난 속초에서 내 인생 살 거야. 준서 씨가 다급해졌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갑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한 달 있으면 되잖아.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정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희 여행 갈 때 한 번이라도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 나들이 갈 때마저도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한 적 있었니? 난 항상 집 지키는 사람이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계약했어? 준서 씨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단호하게 맞섰다. 다음 날 아침 9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강태식 씨의 방에 있던 짐들을 하나둘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그의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준서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둘 다 초췌해 보였다. 그는 마지막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며 말했다.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 주던 거. 그 돈으로 내가 너희 삼시세끼 다 해주고 재정 관리하고 집안일하고 지민이 돌봐준 거 계산하면 누가 더 많이 일했을까? 요즘 시급으로 계산하면 10년이면 몇 억이야.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며느리가 말이 막혔다.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래, 가족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강태식 씨도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아버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그래. 그럼 저희는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한 달 있잖아. 아버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다. 그가 없으면 못 산다면서 정작 그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준서 씨가 따라 나왔다. 아버지 혹시 돈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준서야. 아들을 돌아봤다. 46살이 된 아들이 초라해 보였죠. 난 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야. 존중받고 싶어서 떠나는 거야.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속초로 가는 내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와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속초에 도착했을 때 미자 씨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힘드셨죠?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에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다. 박스를 하나씩 풀면서 물건들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받은 상패들을 거실 장식장에 놓았어요. 천안 집에서는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우수직원상, 30년 근속상, 감사패. 그의 노동이 인정받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미자 씨의 소개로 그는 작은 도의 공방을 열었다. 젊은 시절 꿈이었던 예술가의 삶. 그의 섬세한 손길은 흙 위에서 다시 빛을 발했다. 공방 한켠에는 그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향이 늘 가득했다. 때때로 미자 씨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기도 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미자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킨십. 이제 그는 외롭지 않았다. 아저씨 후회 안 하세요? 미자 씨가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속초에 온 지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준서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사했어요. 수경이가 회사 그만뒀어요. 집안일이랑 지민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했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하게 된 거죠. 아버지 가끔 찾아뵈어도 돼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었다. 명분을 지키고 나니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강태식 씨는 이제 아버지이자 만능 해결사가 아닌 그저 강태식으로 살고 있었다. 70년 인생.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두 번째 기차에 올랐고 그 기차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강태식 씨의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그리고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